기사님, 아니, 준호 씨, 오늘은 혼자 못 있겠어요. 남편을 잃은 재벌회장 사모님, 61세 이선영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이 불렸습니다.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르지 못했던 남자. 항상 기사님이었던 사람. 하지만 그날 밤 남편 기일을 마치고 텅 빈 대저택에 홀로 남겨진 선영의 입에서 그 이름이 마침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다가오는 남자의 발소리. 세상은 이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분노했고 시누이는 재산을 빼앗으려 했으며 주변 사람들은 체면을 들먹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던 61년. 이제는 단 하루라도 자기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나 처음으로 누군가를 선택해 보려고요. 61세 여인의 늦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맞닥뜨린 잔인한 현실. 하지만 결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보다 더 강렬한 내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선영과 박준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밤 11시 남편 기일 사주기 제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정장 치마 차림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그저 어둠 속에 멍하니. 이 집이 이렇게 컸던가. 300평 대저택.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사람들로 가득했던 이곳. 하지만 이제는 61세 과부 혼자. 아들은 급한 일이 있다며 떠났고 시누이는 몸조리 잘하세요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값비싼 가구들, 고급 조명들, 남편이 모았던 골동품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그저 차가운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소리, 조용하지만 분명한 누군가의 발걸음이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 53세 박준호. 14년째 우리 집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 아직 안 가셨어요? 내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 앞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뒷정리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된 목소리.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남았다는 것을. 뒷정리는 이미 다른 직원들이 다 끝냈다는 것을. 차를 내려놓고 준호는 나에게서 조금 떨어진 소파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위로하지도 않고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4년, 매일 봤던 사람, 매일 인사를 나눴던 사람.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 사람이 보이는 걸까요? 나는 찬찬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옆모습. 말없이 내 곁을 지키고 있는 그 존재. 왜 진작 몰랐을까? 박준호. 10년 전 남편이 직접 뽑은 전속 기사. 군 출신답게 원칙적이고 말수 적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사람.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현관 앞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내가 어디를 가든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짐이 있으면 먼저 들어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미리 준비해두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선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한 적도 사적인 대화를 시도한 적도 심지어 눈을 마주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나는 그를 봤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기사님, 내가 불렀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사모님. 기사님은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사모님이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61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이게 뭘까? 기사님 말고 내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뿐 준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14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을 겁니다. 준호 씨, 내 입에서 그의 이름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 네. 오늘 조금만 더 있어 주실 수 있어요? 준호는 대답 대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행동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아무 말 없이 있는 게 편안한 건 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예. 14년 동안 나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나도 놀랐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사실 혼자였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나를 계속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외로웠어요. 평생?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61세 여자가 기사 앞에서 우는 건 이상하니까. 그 순간 준호가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손을 뻗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 하지만 여전히 닿지는 않는 거리. 사모님, 선영이라고 불러줘요. 내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말고.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감히.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4년 동안 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준호 씨예요. 그런데 감이라니. 하지만 저는 기사고 사모님은 나는 그냥 사람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1세 먹은 외로운 여자일 뿐이에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이선영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준호 씨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봐요? 위험한 질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으로 봅니다. 정말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준호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나는 알아챘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4년 동안 사모님을 지켜봤습니다. 응. 힘들어 하실 때도 외로워하실 때도 다 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시는 모습을. 그 말에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봐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더 듣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웃으실 때마다 제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사모님이 편안해 하실 때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느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제 마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제 위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위치, 신분, 평생 그런 것들에 갇혀 살았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위치, 회장 부인이라는 신분, 그 안에서 나는 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냥 나였습니다. 준호 씨, 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러면 안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가까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나 더 이상 사모님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선영이로 살고 싶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준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를 느껴도 되는 걸까? 사모님, 선영이요. 안 됩니다. 왜요? 이러시면 저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요? 제 마음을.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4년 만에 제대로 마주친 시선. 그 안에서 나는 봤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봐왔는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도 나처럼 떨리고 있다는 것을. 준호 씨, 내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나를 사모님으로 보지 마요. 한 사람으로 봐줘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손 아래에서 선영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 전 안 됩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참을 수가 없어요. 선영 씨 평생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만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만은 나로 살고 싶어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내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14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61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 씨, 준호가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뺨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37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이런 순간이 없었다는 것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언제나 바빴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서재로 직행했고,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은 일주일에 한두 번, 손을 잡아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안아준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37년 동안 나는 그렇게 혼자였습니다. 넓은 집에서 비싼 물건들로 둘러싸여. 하지만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준호의 손길이 처음으로 나를 나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14년 동안 당신을 지켜만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안타까움이 어렸습니다. 제 위치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위치 같은 거 상관없어요.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준호의 숨결이 가빠졌습니다. 내 숨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나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품속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61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 이게 사람의 체온인가? 준호의 손이 내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확실하게,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이 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37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따뜻함.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선영 씨, 준호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61세에 처음 느끼는 이 감정이, 심장 박동 소리, 뜨거운 숨결, 정적,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밤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로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서, 어둠 속에서, 말없이,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는 준호의 품에 안긴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고 그저 나를 아는 채로. 이게 행복인가? 준호 씨, 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그의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거. 준호의 팔이 나를 조금 더 꽉 안았습니다. 그 감촉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그의 속삭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의 품 안에서, 그의 뜨거운 온기 속에서 평생 처음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잔잔한 숨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날 밤 두 사람의 시간은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서 그는 나를 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어젯밤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순간. 그가 내 이름을 불렀던 순간. 그의 뜨거운 품 안에서 느꼈던 그 온기.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준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놀란 듯 일어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괜찮아요. 나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준호는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후회 안 하는 일이에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일어섰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내가 물었습니다. 같이 내리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나란히, 14년 만에 처음으로 주방에서 준호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모습,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기사가 아니라 준호라는 한 사람이. 선영 씨, 준호가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보려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우선이에요. 준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아침.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어머니.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는 사람. 37세 최민석. 내 아들이었습니다. 민석은 주방으로 들어서며 우리를 봤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우리를.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야. 아침 커피 마시고 있었어. 기사랑요? 응. 내 담담한 대답에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기사하고 이런 식으로 민석아.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누구랑 커피 마시든 그게 내가 신경 쓸 일이니? 어머니.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최 회장의 부인이시고 우리 가문의 어른이십니다. 가문.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그 가문에 갇혀 살았어.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되니? 자유요? 어머니, 만약 밖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나면 어쩌라고?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석은 준호를 노골적으로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짧게 고개 숙이고 주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앉아 있어요. 사모님, 앉아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앞에서 저 사람 편을 드시는 겁니까? 편을 드는 게 아니야.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그냥 누군가의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뭐라고요? 평생 내 아버지 아내로 살았어. 며느리로 살았고 엄마로 살았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정작 나는 한 번도 나로 산 적이 없더라. 어머니, 민서가 엄마도 사람이야. 61년을 살았는데 단 하루라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은 게 이상하니? 그게 왜 하필 기사여야 합니까? 왜 안 돼? 나는 반문했습니다.
준호 씨가 뭐가 부족한데 어머니는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회사 임원들이 알면 친척들은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 포기하고 살라고? 체면 문제입니다. 체면은 내가 지켜.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당신 뭐가 목적입니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산입니까? 민석아. 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적 같은 건 없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나는 민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내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쾅 닫히는 소리. 민석이 떠나고 주방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싫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준호 씨,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 이번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눈에 감정이 어렸습니다. 저도요, 선영 씨. 그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 속에서.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3일 후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58세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한미정, 내 시누이였습니다. 언니 계십니까?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일어섰습니다. 미정 씨? 무슨 일이야? 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미정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없는 데서요. 준호 씨도 들어도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긴데? 언니,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기사랑 이런 식으로 지내시면 오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남편 얼굴은 내가 알아서 지킬게.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미정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언니가 재혼이라도 하시면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지금 저 기사가 노리는 게 뭔지 언니는 모르십니까? 그만해. 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14년 동안 참고 기다렸겠죠. 미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빠 살아계실 땐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언니 혼자 남으셨으니까 슬슬 다가오는 거예요. 미정 씨, 언니 정신 차려요. 61세에 사랑 타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이가 뭐가 어때서? 그 재산은 우리 집안 재산이에요. 미정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오빠가 평생 일궈놓은 재산을 그깟 기사한테 넘길 순 없어요. 그래, 결국 돈 얘기였구나. 당연하죠. 언니, 만약 저 남자랑 결혼이라도 하시면 법적으로 재산 절반이 저 사람 거예요. 미정이 준호를 노골적으로 가리켰습니다. 언니 선택하세요. 뭐? 저 남자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재산 포기하시든지.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언니가 재혼하시면 재산의 70%는 민석이한테, 나머지 30%는 친척들한테 분배됩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언니 정신 차리세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영 씨,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싫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재산을 잃으시면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생겼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이 정해준 대로만 살았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선영 씨, 준호가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으실 순 없습니다. 이미 결심했어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나 짐 쌀게요. 뭐라고요? 이 집 나갈 거예요. 재산 다 버리고 준호 씨랑 살 거예요.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선영 씨, 이미 늦었어요. 나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살았던 집.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 마음이 먼저야. 1시간 후, 나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응.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 씨 집으로 가요. 선영 씨 같이 가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61세 여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의 작은 원룸.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우리는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선영 씨, 이거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래. 61년 만에 처음 해보는 설거지.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 최 회장의 변호사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이선영 여사님 계십니까? 저 왔어요. 며칠 전 한미정 씨가 여사님께 보여드렸다는 서류 말입니다. 아, 재산분배 조항? 네, 그게 전부 거짓입니다. 뭐라고요? 나와 준호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최 회장께서 남기신 유언장에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재산을 여사님께 귀속시키셨습니다.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었다고? 네, 한미정 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가짜 서류입니다. 그리고 여사님,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여사님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영, 평생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다는 것을요. 선영, 내가 죽고 나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재산도 집도 다 당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늦었지만 사랑합니다. 당신의 남편.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호 씨, 네. 남편이 우리 축복해줬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3일 후 선영의 대저택.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주인으로.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민석, 시누이 미정,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석아, 예, 어머니. 엄마는 내가 미안해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행복한 걸 축복해줬으면 좋겠어.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머니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미정도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죄송합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은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는 이제 이 집 식구예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내 눈빛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6개월 후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준호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선영 씨, 응? 오늘 날씨 좋은데 어디 나가실래요? 좋아. 바닷가 갈까? 좋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여보, 고마워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지막까지 날 자유롭게 해줘서 61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이 길수록 자기 이름으로 사는 하루는 더 소중합니다. 61세 이선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의 각성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이름으로만 살아온 여인이 마침내 나로 살기 시작한 이야기.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당신도 누군가의 이름으로만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언제든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1세 이선영의 용기가 혹시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이 채널은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